다시 스무비 알고 있으려나? 아니야. 안 나는 안 안 날라가. 있어. 거기까지 잘렸겠지. 자, 계속. 자, 계속 저는 이제 BERT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희동님이 물어보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 듣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BERT가 지금 프리트가 된 게 Q&A 뭐 전화국에 사용되는 Q&A-셋으로 프리팅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거기서 사용되는 이제 Q&A 데이터들은 전화국이 많이 쓰는 데이터 갖고 트레이닝 된 거니까 그래서 그 트레이닝 시키면서 일단 구조가 완전 없는 게 일단 구조는 잡히고 그 구조가 이제 구조? 무슨 구조? 아까 그런 게 트리 구조 네. 원래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 트리 구조가 없다고 생각은 하고요. 추정이에요. 정말 아니 그래서 사실 하고 싶은 말이 그냥 이거였어요. 얘가 그러면은 데이터를 바꿔서 잘 된다 이거는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주제에 맞게끔 다시 세팅이 됐다. 근데 아까 이걸 맥락으로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자, 아까 이 질문은 지금 얘기한 거는 사실 이제 표현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있다는 건 느껴져요. 거친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어요. 준서님하고 얘기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는 하다 보면 이제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될 거야. 우리는 알고 있죠. 감자가 소설에서 쓰일 때랑 배그에서 쓰일 때랑 뜻이 달라요. 배그에서 감자 뭔지 알아요? 수류탄? 몰랐어. 되게 사긴 사는데 영 적성이 안 맞는. 처음 들었어. 그렇군요. 수류탄을 감자라고 하는군요. 넉배까지는 안 돼. 그러면은 어텐션으로 해놨으니까 감자 주변에 소설에서 썼을 때는 이 주변에 어떤 단어들이 포진하고 있을까요? 싹을 틔웠다, 너네 집. 너네 집, 밭, 뭐 이런 말들이 막 있었을 거 기동님이 아니에요. 감자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네, 뭐 어쨌든 옥순이 뭐 하면서 뭐 그런 단어들이 나왔을 거 아니야. 감자를 물을 줬다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포진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소설에서 갖고 왔으니까. 근데 이게 배그에서는 어떻게 되죠? 감자 주변에 수류탄 감자를 투척했는데 감자 투척. 감자가 터졌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였다. 뭐 이런 소리가 나요. 이 주변에 있는 이 감자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얘하고 주변에 있는 단어가 어떻죠? 분포가 너무 달라. 이게 문제가 돼. 맥락이 다르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얘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어텐션이 뭘로 표현하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걸로 얘를 표현하는 거야. 이 주변에 있는 걸로 얘를 갖다 해야 되는데 얘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텐션 할 때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켜버리는 줄 알아요? 이거 섞어버려. 그치? 이제 어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섞어버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얘가 원래 갖고 있던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줄어들어. 왜냐면 얘하고 섞여버렸잖아. 상극이야. 이게 만약에 얘를 표현하는 게 얘는 원래 쓰면 이걸 갖다 확률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걸 섞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서 이게 점점 희미해져 버려요. 이거에 대한 표현. 정확도가 떨어져서. 정확도가 계속 떨어져. 계산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확률 값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걸 갖다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이 안에서는 확률적이지 않아 별로. 어떻게 보면 약간 결정적이에요. 뻔한 거잖아. 우리가 시계에서 그 확률 지금 그 확률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안에서 이렇게 보면 뻔해져. 맞잖아. 이 몇 마디 내가 만약에 맥락을 알고 있다면 소설이라는 맥락 그 감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면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 감자 지금 그 감자인지 뻔히 알고 있고 뻔히 되는데 이거 두 개 너무 상반되는 게 같은 의미를 쓰는 이거 섞어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만약에 여러분 속일 수도 있잖아. 지금 제가 배그 이야기하면서 마치 소설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순이가 감자를 잘 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던졌다. 나는 폭파돼서 죽었다. 온몸에 차가리 막힌 채. 그래서 이게 단어적이라는 그런 표현이랑 자. 뭔가 있는 거지. 자 얘기할게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늘상 있지는 않아요. 일부 단어들, 여러 의미로 쓰이는 단어일수록 이 경향이 심해지는 거예요.
특수한 용어들은 별로 이게 경향이 없어.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텐션이 언제 함정이 되냐면 구글 번역기 들어보면 알아. 뭐냐면은 구글 번역기 들면 과학이나 논문 이런 거는 잘 돼. 근데 뒷날리는 돌리면 잘 돼. 문학 같은 거 있잖아. 문학이라든가 칼럼, 신문기사. 신문기사 이런 거 하잖아. 안 돼. 왜? 은유 신문기사는 있잖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존나 많이 써요. 은유를 많이 써서 레이건이 트럼프에게 감자를 넣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피치 있잖아. 피치. 그 탄핵 같은 단어 생각해봐. 임피치가 탄핵하다인데 피치가 복숭아예요. 막 그런 식으로 이게 문학계에서는 이게 많이 섞여요. 근데 인문학 계통에서는 이걸 많이 비유를 많이 써. 그래서 이게 많이 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죠? 맥락적으로 알아들어요. 어떤 게임인지 아니까 그걸 비유를 바로 할 수 있잖아. 트럼프한테 트럼프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게 지금 농사짓는 이야기야 이게? 아니잖아. 왜냐면 우리 정치 섹션에서 봤으니까. 그럼 아예 그렇잖아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계속 들어봐.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과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그 말이 다 퀀텀을 갖다 다른 뜻으로 써? 아니. 과학이나 수학적 용어는 왜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알아? 헷갈리지 말고 무맥락적으로 가급적이면 그게 정확하게 누구도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기호화시켜 놓은 거예요. 언어들이. 그래서 별로 헷갈릴 요소가 없는 거야. 이런 일이 안 생겨. 그래서 번역이 잘 돼. 왜냐면 이런 확률적으로 헷갈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워싱턴 포스트 넣잖아? 그거 개판돼. 진짜. 번역 제대로 안 돼. 뉴욕타임즈 넣을 때마다 느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심지어는 왜 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컨볼루션 갖다 넣잖아? 그러면 얘가 컨볼루션은 무슨 길쌈이라고 했어. 네? 길쌈. 합성공부 나오지 않아요? 아니야. 구글 번역기는 길쌈으로 되는데 길쌈이 뭐냐면 이게 자수 같은 거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발견을 하는 게 있다. 길쌈 거미줄? 길쌈이란 말이 자수랑 관련이 있어. 원단 짜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컨볼루션을 의미로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그거하고 굉장히密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 거예요. 왜냐면 실제 컨볼루션이 이게 어떤 짜임새라는 어떤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걸 다 알고 있어. 구글이 이상하게 해석하는 걸 갖다가 알고 있어. 길쌈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길쌈이 나오잖아요. 그럼 컨볼루션 얘기하는 거야. 메디컬 지금 얘기가 안 되니까. 왜 번역이 구글 이상하잖아. 번역기 맥락을 파악. 구글 번역기의 맥락을 파악해서 그걸 자기 한 번 더 번역하는 거야. 머리에서 읽으면서. 근데 문제인데. 영어 실은 안 되고. 그렇다고 영어를 번역해서 내가 다 읽자니 너무 힘들고. 그럼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읽으면서 굳이 내가 일일이 안 바꿔도 얘가 대충 어떤 식으로 번역한다는 패턴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래도 그런 혹시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갖다 소비자한테 내놓을 수 없잖아. 서비스인데. 아직까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전부를 막 맥락적으로 해석하지 근데 말고. 근데 잘 생각해봐. 나는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걸 번역했을까? 나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이게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아니 왜 나는 길쌈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읽을 때는 길쌈을 보고 나는 바로 컨볼루션이라고 번역해버리잖아.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글자를 이해하는 거야 읽기의 본질은 다르기 때문이다. 아니냐요? 아니 일단 이 사람은 딥러닝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맥락을 고려해서. 그렇죠. 그 맥락 아니까. 만약 이 사람 딥러닝 안 했으면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프리트렌드 된 거는 굉장히 쓰레기 데이터가 될 수가 생기는데 여기에다가 맥락 하나만 적용시키면은 다시 그걸 갖다가 교정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뻔뻔한지 그 맥락 어떻게 적용시켜요? 이제 지금 이해됐죠? 네이버 이렇게 그냥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만약 구글 번역기가 쭉 번역했어, 족같이 번역했어. 중간 중간에 틀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냐고. 이 사람은 머릿속에 지금 자기 맥락, 그 분야의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올 때마다 바로 그 치환시키는 거야 머리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상한 부분만. 그쵸. 그 이상한 부분 찾아내는 것도 일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는 맥락이라는 걸 알고
일단 맥락이 뭐죠? 범위. 사람이 하는 거랑 그걸 갖다 기계가 시키면 되잖아. 아 맞잖아. 내가 이를테면 과학 섹션에서 등장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다음 섹션에 길쌈이 나오게 없어. 아마 그냥 대충 알고리즘으로 짜질 거야 이거. 뭐 알고리즘이랄 것도 없이 그게 맞죠? 이 안에서는 이 섹션에서는 이 단어를 무조건 이걸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독자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좋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되게 대단한 거라는 게 아니라 네이버도 이렇게 하고 있어. 왜냐면 네이버는 이게 사실 되게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생각보다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잘 안 돼. 의외로. 또 이것도 과학 섹션은 또 잘 돼. 근데 문학 섹션으로 가면 잘 안 돼. 왜냐면 문학 섹션으로 가잖아. 그럼 읽는 사람이 잘 이해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있잖아. 엔지니어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불분명한 거지만 우리가 한번 걸러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뭐죠? 사후 약초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미 이렇게 섞인 걸 갖다가 다시 분리하려면은 여기에서 머리를 생각보다 많이 써야 돼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저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하는 거예요. 사후 방법 쓰는 게 지금 이분 희동님이 쓰신 방법이잖아요. 사후에 이미 번역이 다 끝난 걸 갖다가 다시 그 피터링 한 거잖아요. 일종의. 근데 만약에 우리의 논리는 거죠. 그렇지 말고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섹션을 해줘서 이걸 분리해서 하면은 얘네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 안 섞으면 되잖아. 근데 애들이 그 개념이 없다니까. 안석 데이터 개념이 없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 양의 문제도 있을 그렇죠. 근데 그래도 현재 있는 걸 갖다가 그거 섹션만 나눠도 걔네들이 몇백만 건을 집어넣는다니까. 그렇게 보면 근데 그걸 섹션만 나눠도 훨씬 더 번역이 잘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처음에 맥락만 구분해줘도 이걸 아무도 안 해.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건 이거라니까. 우리가 맨날 그 맥락 하는데 너무 허무맹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맥락을 갖다가 현재 있는 알고리즘에 적용할 방법도 있어요. 너무 뻔하잖아. 근데 왜 안 할까? 왜 안 해요? 맥락을 몰라. 그도 있고.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달이 걸렸는 줄 아세요? 석 달 걸렸어요. 그리고 이 개념을 알고 있다고 구현하기 귀찮아요. 아니야. 개념이 없어. 그 전에 개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거 보여줬죠. 동영상. 개념이 있던데. 학교에도 인지심리 한 돈을. 아니 외국인이 없다니까. 잘 듣지 않죠. 서양인이 없다고. 서양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양인이 없다고. 그래서 동서양의 차이라고 해서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줬죠. 그거 왜 보여줬겠어? 이제 이해가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에는 너무 잘 보이는 게 걔네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동양인이 옛날부터 막 양, 해. 아니 한 사람씩 그렇게 안 물어봐가지고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동영상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아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게 아니라서. 아 근데 일단 언어도 진짜 풀고 서양인도 언어가 아. 시퀀셜하잖아. 근데 그 서양인 언어를 갖다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게 납득이 되는 지점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가 또 그거 아세요? 한국어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안 될까 이 생각해 보셨어요? 얘네 걸로 봐도 단순히 어순 차이는 아니에요.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교사 선생님 아니야. 중원가 아니에요? 한국어가 명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무슨 얘기냐? 서양식 알고리즘은 뭐에 특화돼 있죠? 명사요. 명사에 특화돼 있죠. 명사만 떼버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이거 갖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절대 감자라고 쓰지 마. 이건 우리 장난치려고 감자라고 쓰는 건데 여기는 원래 뭐가 있죠? 수리탄이라고 원래 지 이름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 수리탄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게 수리탄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이름을 감자라고 써놓고 똑같은 말인데 감자라고 써놓고 대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수리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많아 한국말에. 왜냐면 명사가 적기 때문에. 거시기. 그치. 근데 우리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다 알아듣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맥락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그게 한국어는 맥락적인 그게 영어나 일본어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해. 왜? 아직 한국이 개항된 지가 얼마 안 됐어. 문화가 짧아. 근데
왜냐면 보통 이제 어떤 국가의 명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면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늘어나요. 왜? 그렇지. 만약에 생각해봐. 컴퓨터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컴퓨터란 말 알겠어? 그 문물이랑 같이 들어와. 그 이름들은. 뭔가 없던 게임이 생겨나고 그 게임을 지칭하는 말이 생겨야 되는데 뭐 근데- 남사친 뭐 이런 말들. 근데 한국어는 이게 문화가 다 수입이 늦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 이제 막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도 계속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라는 단어를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 유튜브를 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다양한 신조어들 아재들 따라하기 정말 생각해봐. 남사친 이런 말 신조어. 단어가 없으면 그 말로 표현하려고 해봐. JNT. 친구는 친구인데 그 뭐지 뭐야 밤에 같이 잠을 안 자는 친구라 할 거야? 뭐라 할 거야? 이거 참 곤란하잖아. 근데 우리 대충 알고 있잖아. 남사친이 무슨 말인지 여사친 또 완전 알죠. 세분화된 그렇죠. 말이 점점 많이 만들어져. 사위 게임으로 주는 거. 왜냐면 그냥 언어는 원래 수년의 기능은 뭐냐면 원래는 맥락만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빨리빨리 말해야 되잖아. 빨리빨리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야 그 감자가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소설에서 뭐해서 하는 그 감자야 라고 말하는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 그럼 이걸 빨리빨리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자. 감자는 이름을 붙여버려 끝나. 이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키보드도 원래 되게 적게 만들 수도 있어요. 키수를. 근데 어떻게 되죠? 단축키라는 걸 쓰잖아. 이거 약간 단축키 개념이야. 굉장히 요 앞에 있는 맥락을 다 단축시켜 놓은 거야. 명사라는 거, 이름이라는 거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을 짧게 하려고 대신에 그럼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신 다 기억해야 될 단어가 더 많아지죠. 단어도 그런 추상화 일종이네. 그럼요. 그래서 한국어의 특징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한국어는 사실 영어하고 같은 알고리즘을 처리하면 한국어는 성능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수많은 어미 변화 그 그림 생각난다. 내 카톡 프로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거든 모르겠니 모르겠지만 여기서 또 이제 또 이금재의 또 한탄이 나오죠.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 근데 진짜 그 모르다라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70몇 개. 70 몇 개였나? 그렇게 많은데 사실은 그게 다 다른 사건 다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높임말을 쓰는데 높임말은 어떻게 쓰죠? 하, 시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영어는 어떻게 보죠? 앞에 그냥 명사로 표현해요. sir.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 해주세요인데 플리즈 하고 끝내버려. 그러니까 알겠죠? 이게 한국말은 그냥 몇 해 뒤에 조금 이게 자꾸 바꾸는 게 지금 익숙해져 있고 애들은 그냥 단어 하나 넣어버리고 끝내버려. 그럼 오히려 영미권이 좀 더 맥락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영미권에 그게 심해지면은 얘네들이 애들이 심해져가지고 무맥락적으로 된 거지. 언어 자체는 좀 더. 언어는 사실 그냥 뭐 우리가 그럼 미국인이나 러시아인들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걔네들 맥락을 못 알아들을까?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거 한 번 컵이라고 했잖아. 그럼 죽을 때까지 컵이야. 왜냐면 이게 맥락 실제로는 우리가 게임은 어떻게 되죠? 주전자가 있어요 컵인데.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보고 이거는 이게 원래 이거라서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건 거야. 이를테면 우리가 손바닥도 어떻게 뭘로 쓸 수 있어? 컵으로 쓸 수 있잖아. 맞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 지어놨어? 아니야. 컵이 없을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쓰는 것 뿐이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플라톤의 동의 아니면은 플라톤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일단은 그건 다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상당히 언어 자체가 원래 굉장히 맥락적이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빨리 전달하려고 명사화를 많이 시켜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만약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뭐 맥락 하나 얘기하려고 벌써 3개월째 얘기하고 있잖아. 왜? 여러분한테 내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맥락 단어 하나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한테 단어 하나 갖고 지금 설득이 돼? 안 돼. 그 맛으로 단어. 그 맥락의 맥락들을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왜 말이 길어지겠어? 맥락이란 말이 추상화가 많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 그렇지 언어 중에 제일 최상급이 맥락이야. 그 이상은 없어. 근데 우리가 게임이 계속 바뀔 때마다
내가 그 얘기했잖아.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맥락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했어서 임요한은 벙커를 수비할 때 안 써요. 공격할 때 쓰죠. 그거 처음 봤을 때도 난 진짜 충격. 나 진짜 충격 먹었어. 이 신선한 시도. 그러면 임요한 벙커는 공격률이 시다. 그치. 그럼 맥락적으로 보면은 원래 그걸 갖다가 우리가 벙커를 갖다가 명사적으로만 생각해보자고. 그럼 무조건 언제 써야 돼? 수비적으로만 써야지. 이 새끼 미친 새끼가 갑자기 공격으로 쓴 거야. 맥락을 지 맘대로 변화시켰잖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하루 이틀 일어나? 저는 이거 컵으로 안 써요. 어렸을 때 이거 갖고 장난감 만들었어요. 유전 알고리즘은 맥락 변화 알고리즘, 맥락 진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는 실제로 이런데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저시 예전에 혼자 왜 이렇게 쓰냐. 원장님이 말하시는 유전 알고리즘이 원래 알고 있던 유전 알고리즘은 많이 차이가 날 거야. 그래서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내 1학년 때 봤던 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말한 유전 알고리즘은 되게 보편적인 유전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야. 위. 모든 알고리즘의 유전 알고리즘 특성이 나타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알고리즘의 알고리즘 같은 거. 그래서 보통 마스터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한 거 이거예요.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쓰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텐션이 그나마 좀 맥락을 잘 반영한다고 하는 게 이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다 보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어텐션도 맥락을 반영 못한다고 하는 거는 이걸 섞어버리기 때문인 거고 우리가 이런 특성, 이 데이터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훈련시킬 때 훈련이 되게 빨리 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야. 분리시키세요. 도메인을 줄여. 도메인을 분리시켜서 조금 정리 좀 해놓은 다음에 훈련시키라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조건문 하나 붙여주는 거야. 얘는 의류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입니다. 혹은 얘는 군사 분야입니다. 이것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사용자한테 맨 처음에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 챗봇이 그 맥락을 한번 물어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되죠? 얘가 맞출 확률이 존나게 늘어나는 거야. 밑에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 왜 지금은 챗봇이 안 물어보냐고. 사람인 걸 깔고 아닌가? 아니야. 얘는 챗봇이 돼서 저번 시간에 없었는데 예. 챗봇은 단발성 질문만 받아요. 명사 질문만 받아.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 질문은 안 받아요. 명사 질문 받아요. 틀어줘도 우리는 동사라고 생각하지만 틀어. 라는 걸 해. 그 어떤 행위를 하나의 명사로만 해요. 플레이 하나만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챗봇만 때 재질문을 해야 된다고, 질문해야 된다고. 그게 사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챗봇은 질문. 그래서 요새는 조금 이제 점점 그래서 챗봇도 질문이 역질문하는 걸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는 있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트레이닝 할 때부터 일단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류를 해놔야지 이 역질문하는 게 의미가 있지. 맞잖아. 그래서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부터 이렇게 얘기해야지. 분류를 해놔라. 어떻게 하면 돼? 분류를 한다? 처음에 시킨 것 중에 가능한 앤서상 아니, 유치원장 그러니까 찾아본 다음에 거기서 너무 많으면 내가 데이터를 하는데 먼저 섹션대로 다 분류를 해요. 이게 섹션. 그러니까 의료면 의료 섹션, 과학이면 과학 섹션 섞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텐션을 쓰든지 하면 훨씬 더 그 좋다. 정도만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기존 거보다 한 10배는 잘 나오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게 좋지만 일단 이 정도 사실은 원래 우리가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더 많이 또 분류할 수 있어. 그 안에서도.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한 번 분류하고 두 번 분류하고 처음에는 만약에 의료라고 분류했다 쳐요. 의료라고. 의료 중에 하이 패션 이렇게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죠? 외과, 내과 또 뭘로 분류? 외과 중에서도 외과. 그렇지.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부터 많이 분류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근데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너무 손이 많이 가잖아. 내가 챗봇 회사 다닐 때 챗봇 저렇게 만들다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죽어. 그 근데 특정 회사에 예. 하는 일만 분류했는데도 막 엄청 데스가 많이 내려가는 거야. 나는 저렇게 좀 분류해가지고 아니, 근데 맥락을 줄이면 굉장히 잘할 줄 알았거든. 아니야. 근데 그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할 일을 많아.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런 더 잘 써야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만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성능이 올라가겠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분리만 잘하고 특히 뭐가 문제가 되죠? 얘네들이 진짜 엑스맨들이 돼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쓰는 감자랑 게임에서 쓰는 감자는 다르면 뭐 연애 소설에서 쓰는 감자랑 대학 소설에서 쓰는 감자는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왜 엑스맨이 된다는 생각해야 돼. 우리 감자 술탄 안 쓰고 얘가 감자를 써버린 수가 있잖아. 얘가 엑스맨이 돼. 무슨 얘기냐면 얘가 보편적이지 않은 특수한 그 하나 때문에 전체 물을 다 흐려버려. 확률들을 다 헷갈리게 돼. 왜냐면 어텐션은 이게 이거랑 연결돼 있고 이건 또 이거랑 연결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 얘랑 왜냐면 이렇게만 돼 있냐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 하나 때문에 전체 확률 값들이 전부 다 꼬여버린다고. 그래서 이것만 구분해줘도 특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주 특이하게 쓰인 애들만 잘 구분해줘도 아주 전체적인 뭐 이걸 갖다 물을 흐려놨으니까 이걸 갖다 만회하려고 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만 빼도 데이터 훈련시켜야 될 데이터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런 원리대로 들어가면은 대충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라는 것 갖다가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이게 무식하게 그냥 다 집어넣고 내가 알고리즘은 어떻게 이걸 갖다 하려고 한다고 되겠냐고. 이게 안 돼. 이미 다 섞어놓고 내가 알고리즘 아무리 좋은 거 쓰면 뭐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 다 뭐만 봐. 맨날 강조하지만 알고리즘만 잘 만들려고 한다니까. 이미 다 섞어버렸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이게 무슨 수로 이거 다 골라낼 거야. 안 그래? 애당초부터 섞이지 말고 해야지. 제가 주장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리즘은 이미 어차피 뭐 나만 써. 저 새끼도 쓰고 저 새끼도 다 써. 별 차이가 안 나. 근데 이거는 차이가 확실히 나겠죠. 아는 놈과 모르는 놈은 천지 차이예요. 데이터 훈련시킬 때. 이거는 단순히 텍스트만 쓰는 게 아니라 이미지 때도 이게 돼요. 왜냐면 이미지 때도 고양이만 이 안에 고양이만 있어? 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커튼도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방해되는 데이터들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 실제로 얘만 훈련되겠냐고. 고양이 했는데 고양이 말고 다른 것도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감안해서 데이터라는 걸 잘 다뤄야 돼요. 빅데이터라는 것도.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응용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아요. 또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이걸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나중에 대회를 나가도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같은 데이터를 해놓고 섞어버리는 순간 그 새끼는 바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놈과 모르는 놈 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알고리즘은 직접 공부들 하세요. 그리고 저희 팀이 지금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딥러닝을 사실 이 두 분 제가 한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하진 않았으니까. 공부 좀 하세요. 따로라도. 저 저는 근데 내부 초창기인데 그 발표자료 가져온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솔직히 실패했었거든요. 왠지 알까? 그러니까 썩지 말고 분리했어야 돼.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왜 자신이 실패했었는지도 다 알 수 있게 되고. 아니 그냥 처음부터 잘못 잡았네 이거. 그러니까. 혹평이랑 비판은 다른 맥락인데. 그렇지. 아니 혹평이랑 비판이 혹평이랑 칭찬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래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알고리즘이 뭐가 잘못됐지 이런단 말이야. 이게 우리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잖아. 이게 어려워? 아니잖아. 너무 쉽잖아. 근데 사람들이 본인이 겪어보는 거 어때요? 저는 둘 다 1대1로 섞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렇게 보면 1대1로 섞으면 더 안 되겠죠? 50%가 돼버리니까 그 데이터는 없는 게 되는 거야. 아 왠지 안 되더라. 맞아. 이게 50대 50이 되면 이 둘은 훈련시킨 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현장에서 개삽질을 갖다 존내게 하고 있다니까 인간들이. 그럼 우리는 개갑질한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 분류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죠. 언어 게임을 할 때 얘기할 때 네. 그래서 언어 게임 핵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뭐냐면 분류하지? 그 게임대로. 근데 우리는 더 사실 잘게 분류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게임 단위로까지 단순히 의료가 아니라 미디어에서 뭐 접수, 그치 비판, 어 뭐 수술, 접수 뭐 이런 고소 뭐 이런 데까지 사실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를 선별을 잘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섞이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얘네들 있잖아. 이 버트 하나, BRT 하나 한다고 몇 백만 건이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성능이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아. 물론 지금 현재는 이것만으로도 광분하고 있어 사람들. 한번 따르는 거. 그거까지. 그거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많이 갔어요? 뭐 얘기해. 그거 막 통계도도 막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적은데 그 안에서 뭐 어떻게 했었는데 약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 막 섞어서 씩 하는 거? 여기 어그멘테이션? 모르겠어요. 이미지 처리할 때 데이터 양 확 늘리는 거 있잖아. 막색 반전하고 막 늘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나중에 되면 알고리즘도 만들 건데 알고리즘도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전반전이야. 여러분께서 접근하신 거는 이제 전반전은 이제 하프를 지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 얘기한 거고 아직 알고리즘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더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아직도. 알고리즘도 이제부터는 이 데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왜냐면 우리 여태까지 알고리즘 밖에서만 놀았잖아. 이것만으로도 기존에 있는 거를 월등하게 앞설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놀아볼 것인가를 또 한번 얘기했어. 약간 이런 접근은 변이적인 거. 변? 왜? 유전 알고리즘에서 아니야. 뭐. 자연어 처리를 하나의 목표로 봤을 때 일로 쭉 가다 수렁에 빠졌는데 또 이렇게 빠져나가야 될까? 아니 알았어. 하여튼 제가 한 거 뭐냐 큰 거를 갖다 큰 범위를 갖다가 해서 데이터라는 더 큰 범위에서부터 하는 게 사실 알고리즘 잘 만드는 것보다 데이터 분류 잘하는 게 성능에 영향이 훨씬 더 커요. 거의 10대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100대 1이 될 수도 있고. 그 분류 기준을 어떻게 세워 그게 제일 나가는지가 문제. 참. 아니 근데 분류 기준을 나중에 여기서 뭔가 아무 분류 기준을 하나 잡았잖아. 그러면은 얘가 데이터 자체에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터가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요. 분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잡았어 내가 만약에. 그러면 얘는 그거에 의해서 분류된 적이 있는 데이터들이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계속 분류하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얘가 스무고개 할 때 뭐만 하면 돼? 게임할 때. 이거부터 물어보면 돼. 왜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바로 아키네이터 떠오른다. 그러니까 아키네이터 저렇게 했을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스무고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차원이랑 맥락을 좀 생각하는 아키네이터는 데이터 훈련시킬 때부터 이게 들어왔잖아.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얘한테 뭘 물어볼 때는 얘는 무조건 뭐부터 알아내려고 하겠어요. 자기 기준에 의한 분류부터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네.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이걸 뭘로 분류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더 합리적으로 잘 쪼개놓은 사람이 더 학습을 잘하겠죠. 그렇잖아요. 섞이지 않게. 왜냐면 우리 잘못 분류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막 이상할 때도 있잖아. 근데 안 해놓는 것보다 그래도 해놓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래도 적어도 약간 확률을 갖다 어떻게 좀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인간이 평생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평생 요거 이 기준만 대다가 올리다가요. 그래야지만 빨리빨리 익힐 수 있어요. 시험 공부 잘하는 것도 분류부터. 분류부터예요. 제 얘기. 이건 잘생겼다. 지금 천재가 피곤해서. 이제는 뭐 아유 뭐 우리는 뭐 그냥 다 배우드면 뭐였나? 조인성이라 그러고. 하반지에 그렇게 써. 처음에는 저희는 그 맥락 분류할 때 수동으로 분류를 하고 그것도
뭐 유전자 풀로 한다면은 그거 처음에 분류한 게 유전자 풀 얘기 요새 왜 나와? 저거 유전자로 하고 싶어서 그냥 말을 막 섞지 말고 그래. 답변들을 유전자 풀로 보고 대답을 유전자의 조합으로 본다면은 유전 알고리즘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유전 알고리즘. 그러니까 유전자 풀을 카테고리로 보고 그렇잖아요. 이게 섹션이라고 하지만 제 카테고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풀을 카테고리로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말이 되죠. 더 좋은 칵테일을 찾도록 그렇죠. 더 적합한 카테고리, 좋은이 아니라 적합한 카테고리. 그리고 처음에 하, 네? 네. 왜? 아야 그거 적용하면 진짜 성능 차이가 많이 나겠죠? 당장이라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아니 지금 집에 가자마자 할 거라는 생각은 안 나. 그렇지. 지금 전에 만들어놓은 거 제가 그러니까 고쳐먹을 거. 제가 하는 거는 알고리즘 니들이 하세요. 이걸 아는 놈과 모르는 놈은 난 그것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럼 이번에 아예 그 아키네이터인가? 맞아요. 아키나이터? 아키네이터. 그거 한번 해볼까? 네. 아니 그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해커톤 네. 우리 자체 해커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주말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딱 각자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괜찮으세요? 밤 안 새고 9시쯤에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9시쯤? 그럼 아침에 일찍 시작해야죠. 근데 질문 있어요. 해커톤의 그 결과물이 막 유의미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였는데. 아니야. 그건 우리가 그날 목표를 정해놓고 진하게 뭔가 손발을 맞춰보는 의미예요. 아, 각자 만드는 게 아니죠. 1시부터 말이야. 1시 가서 9시 1시부터 9시? 네. 그럼 8시간이잖아. 8시간 부족해. 9시부터 9시. 그렇지, 거의 12시간 넘어가야 돼. 좀 주말에는 이번 주말에는 조금 그럼 주말에 안 되면은 그러면 이거 맞춰보자. 네. 아, 다음 주 주말도 애매한. 한 목금? 목금? 목금 힘드시죠? 목금이야? 아니 그냥 참고로 힘들지 저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학교 다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게 쉽지가 않아. 체어박스 모두 엮고 있어. 근데 오늘 지금 몇 시죠? 실례지만 10시 다 돼가네. 오늘 우리가 거의 7시부터 해서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주제가 시작되잖아. 그럼 토론만 이 정도 해야 돼요. 잘